후 재검정의 이해. 이번 시간에는 법정 계량기의 수리 후 재검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후 재검정이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이 되기 전에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재검정으로, 수리한 법정 계량기는 다시 사용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 성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리 후 재검정 수행 주체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과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여야 합니다. 수리 후 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많지 않지만 관할 지역 내 수리 후 재검정 수요자에 대한 편의 제공 측면과 섬지역과 같이 검정기관의 적시 대응이 어려운 일부 지역의 경우 수리 후 재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수리 후 재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리 후 재검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검정요원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험 또는 검사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기계공학, 전기공학, 물리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시험 또는 검사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시험 또는 검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험 또는 검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인정기구가 고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실무자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리 후 재검정을 실시하기 위해 검사 대상 계량기별로 갖추어야 할 검사 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자동 저울의 검정 설비입니다. 해당 설비로는 검사실과 분동이 있는데, 검사실은 시험실 내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화량이 12시간당 4도씨, 1시간당 2도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30에서 70% 이내의 상대습도 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상대습도 이내여야 하며 시험실 내의 지역 중력가속도 값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분동은 1mg부터 20kg까지로 1225 시리즈 또는 1125 시리즈로 조합이 가능한 것과 업무 범위가 50톤 이하의 비자동 저울인 경우 최대 용량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 분동, 50톤 초과인 경우 25톤 이상의 조합 분동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분동의 검정 설비입니다. 비자동 저울과 마찬가지로 검사실과 분동이 필요하며 검사실의 규격은 앞서 설명드린 비자동 저울 검사실 규격과 동일합니다. 분동은 1mg부터 20kg까지로 1225 시리즈 또는 1125 시리즈로 조합이 가능해야 하며 조합 가능한 총 중량은 2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스미터 검정 설비입니다. 검사실과 오차 검사 장치, 온도계, 오차 검사용 미터, 온습도 기록계가 있으며 검사실은 시험실 내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화량이 12시간당 4도씨, 1시간당 2도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30에서 70% 이내의 상대습도 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상대습도 이내여야 합니다. 오차 검사 장치는 검사할 가스미터의 최대 유량까지 시험이 가능하고 미터 간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미터의 각 위치를 이동하며 시험했을 때 편차율이 0.5% 이하의 것이어야 합니다. 검사대는
시험할 미터별 온도 및 손실 압력을 보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 공기는 시험실 주변 온도의 0.5도씨 이내로 유입되고 응축수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온도계는 시험 미터의 출구에서 시험 공기의 온도를 0.1도씨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오차 검사용 미터는 시험 미터의 최소 유량과 최대 유량을 포함하여 각각 다른 7개의 유량에서 오차 시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습도 기록계는 검사실 내부 온습도 변화 기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도미터와 온수미터 재검정 설비입니다. 설비로는 오차검사 장치가 있으며 오차검사 장치의 규격은 시험 미터를 통과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시험 유체 내의 공기 제거를 위한 공기 분리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시험하는 동안 시험 유체의 온도 변화가 5도씨 이내인 것, 시험 유체의 유량 변동률이 수도미터 형식 승인 기준의 요구 조건을 만족할 것, 수도미터 형식 승인 기준에 의한 오차 측정이 가능한 것, 수도미터 내부에 공기 제거 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 오일미터의 검정 설비입니다. 검정 설비로는 부피 측정 장치와 오차 검사 장치가 있습니다. 부피 측정 장치는 탱크와 저울, 유량계 중 한 가지를 구비하고 있으면 되고 탱크의 경우 1000리터 이상의 것, 저울은 1000kg 이상의 것으로 시험 유체의 밀도를 0.0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과 유량계는 시간당 100세제곱미터까지 시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차 검사 장치는 유량 변동률이 5% 이하의 것과 시험 유체의 온도 및 탱크의 온도를 0.1도씨 이하로 측정이 가능한 것, 5일미터 형식 승인 기준에 의하여 오차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유기와 요소수 미터 재검정 설비입니다. 해당 검정 설비로는 오차 검사 장치와 온도계가 있는데 오차 검사 장치는 저울 또는 검사용 탱크로 저울은 최대 용량이 10kg 이상의 것으로 최소 논의 값이 1g 이하의 것과 최대 용량이 100kg 이상인 것으로 최소 논의 값이 5g 이하의 것이어야 하며 검사용 탱크는 최대 용량이 10리터 또는 20리터의 것으로 최소 논의 값이 10ml 이하의 것과 최대 용량이 100리터 이상의 것으로 최소 논의 값이 50ml 이하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도계는 눈금 범위가 0에서 50도씨 이상이고 최소 논의 값이 0.1도씨 이하인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 LPG 미터의 재검정 설비입니다. 해당 설비로는 저울과 밀도 부액계, 밀도 측정용 실린더, 온도계가 있습니다. 저울은 최대 용량 30kg 이상의 것으로 최소 눈금 값이 10g 이하의 것이어야 하며 밀도 부액계는 눈금 범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5에서 1.0g이고 최소 논의 값이 세제곱센티미터당 0.001g 이하의 것, 밀도 측정용 실린더는 LPG의 압력, 온도 및 밀도 측정이 가능한 것, 온도계는 측정 범위가 0에서 30도씨 이상이고 최소 논의 값이 0.1도씨 이하인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눈색임 탱크의 재검정 설비입니다. 검정 설비로는 검사용 탱크와 내압 시험기가 있으며 검사용 탱크는 용량이 10리터 또는 20리터 이하이고 최소 논의 값이 10ml 이하인 것이어야 하며 내압 시험기는 0.196메가파스칼 이상으로 가압할 수 있고 가압 상태를 5분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가압 여부와 누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적산 열량계 재검정 설비입니다. 검정 설비로 오차 검사 장치와 유량 신호 발생기, 항온조, 온도계가 있습니다. 오차 검사 장치는 미터를 통과한 물의 부피 또는 질량에 의한 부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검사 장치에는 공기 분리기,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험하는 동안 물의 온도 변화가 5도씨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시험 유체의 유량 변동률이 수도미터 형식 승인 기준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고 형식 승인 기준에서 요구하는 오차 측정이 가능한 것, 유량 분해의 공기 제거 장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유량 신호 발생기는 유량부와 동일한 유량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하며 입력 신호의 카운터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하고 항온조는 온도 범위가 0에서 200도씨 이상, 온도 조절 능력이 0.05도씨 이하의 것으로 3대 이상 보유해야 하며 온도계는 측정 범위가 0에서 200도씨 이상, 최소 눈의값 0.01도씨 이하의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력량계 검정 설비입니다. 해당 설비로는 검사실과 기준 전력량계, 허브와 발생기가 있습니다. 검사실은 온도 23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상대 습도 40에서 70% 플러스 마이너스 10% 유지가 가능하여야 하며 기준 전력량계 설비 규격으로 교류 전력량계는 3상으로 정확도가 역률 1.0에서 0.05% 이내일 것, 교류 전압 0에서 480V, 교류 전류 0에서 150A, 위상 0에서 360도, 주파수 45에서 65Hz를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직류 전력량계는 정확도가 0.05% 이내이며 직류 전압이 0에서 500V, 직류 전류 0에서 160A를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허브와 발생기는 교류 전력량계는 교류 전압이 0에서 480V, 교류 전류 0에서 150A, 위상 0에서 360도, 주파수 45에서 65Hz의 전력을 단상 또는 3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단상 다채널 정밀 변압기를 포함한 것이어야 하며 직류 전력량계는 직류 전압 0에서 500V, 직류 전류 0에서 160A의 전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재검정 설비입니다. 검정 설비로는 전력량계와 동일하게 검사실과 기준 전력량계, 허브와 발생기가 있습니다. 검사실은 온도 23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상대 습도 40에서 70% 플러스 마이너스 10% 유지가 가능하여야 하며 기준 전력량계 설비 규격은 완속 충전기는 충전 전력량 측정 정확도가 3상으로 역률 1.0에서 0.1% 이내의 것, 교류 전압 0에서 300V, 교류 전류 0에서 40A, 위상 0에서 360도, 주파수 45에서 65Hz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급속 충전기의 경우 충전 전력량 측정 정확도가 0.1% 이내의 것, 직류 전압 0에서 500V, 직류 전류 0에서 120A를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허브와 발생기의 경우 완속 충전기는 교류 전압이 0에서 300V, 교류 전류 0에서 40A, 위상 0에서 360도, 주파수 45에서 65Hz의 전력을 단상 및 3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급속 충전기의 경우 직류 전압이 0에서 500V, 직류 전류 0에서 120A의 전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험검정 설비를 직접 구비하지 않고 시험검정 설비를 보유하는 자와 별도로 계약을 한 경우 외부 시험검정 설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수리 후 재검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계량기별로 다양한 설비를 구축해야 하고 검정에 대한 전문 지식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계량기의 수리 후 재검정의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외부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수리 재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에는 반드시 법적 검사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행 인력의 법적 요건 충족 및 전문성은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체에서 수리 후 재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계량검사 공무원 감독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리 후 재검정 절차 및 방법. 수리 후 재검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 또는 수리업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7호 서식의 재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리업자가 재검정 신청을 대행할 수는 있지만 신청서의 신청자는 반드시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에 신청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등 신청인에 대한 정보와 검정 장소,
검정 대상 계량기에 대한 정보들이 빠짐없이 기입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후 계량검사 공무원은 수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재검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 계량검사 공무원은 재검정 전에 원칙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계량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검정 증인을 재검토록 합니다. 이후 검정 장소를 방문하여 수리한 계량기의 수리 후 재검정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때 재검정은 각 계량기 기술 기준의 재검정 기준에 따라 오차 검사와 구조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재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검정 증인 및 봉인해야 합니다. 주요 계량기에 대한 재검정 방법은 2345 차시에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정 증인 및 봉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검정 증인을 표시하고 계량 오차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계량기는 봉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검정 증인 표시 형상은 KC마크이며 종류와 규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 증인에는 검정 유효기간의 연월을 표시해야 하는데 원 위쪽의 숫자는 연도, 아래쪽은 해당 월을 뜻합니다. 이때 유효기간은 재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봉인입니다. 수리 후 재검정 후 봉인을 해야 하는 계량기로는 접시 지시 및 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 있으며 이때 전기식 지시 저울은 요금이 표시되는 저울과 계량 증명 업소용 저울에 한정합니다. 다음으로 가스미터, 수도미터, 온수미터, 오일미터, 주유기, 요소수 미터, LPG 미터, 적산 열량계,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리 후 재검정에 불합격된 계량기 처리 요령입니다. 재검정에 불합격한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 증인을 제거해야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는 사용이 제한된 계량기로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량기에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리 후 재검정 결과 보고입니다. 법정 계량기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수리 후 재검정을 마친 계량검사 공무원은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 시스템상에 수리 후 재검정 결과를 등록합니다. 해당 사이트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무원 GPKI 로그인, 다음 순차적으로 계량공무원 업무 지원, 계량기 사후 관리, 수리 검정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수리 검정 결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에 의한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리 후 재검정 수수료는 계량기 형식 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재검정 수수료는 계량기별, 규격별, 검정 장소에 따라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학습자료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용 관련해서는 여비와 재검정에 필요한 장비, 기계, 기구 등을 운반 및 조작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에 의한 출장 여비이며 운반비 및 조작비의 경우 재검정을 받을 자가 직접 운반 및 조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1차 시 수리 후 재검정의 이해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강의 주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